속보. 지난 주말 동안 카카땡 먹통으로 마비된 일상. 대한민국이 멈췄다. 안녕하세요. 2022년 10월 17일 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로꼬 화사 주지마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오늘의 헤드라인. 지난 주말 동안 카카땡 먹통으로 마비된 일상. 대한민국이 멈췄다 였습니다. 지난 주말 내내 카카땡 톡이 안 돼서 당황스러웠던 분들 많으셨죠? 톡뿐만 아니라 페이도 안 되고 내비도 안 되고 커머스, 뱅크, 메일 관련 서버가 모두 마비가 돼서 답답했을 겁니다. 카페도 그랬었죠. 뉴스를 주말 내내 보셔서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화재 때문에 관련 서비스가 다 먹통이 된 건데 카카땡이 생긴 이래 12년 만에 역대 최장시간 장애가 벌어지면서 전 국민이 생활 전반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약속 잡았다가 연락 두절된 분들, 페이 쓰려고 했다가 결제 못한 분들, 중요한 시험 공지 전달 못 받은 분들, 중요한 문서 주고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분들, 그리고 자전거, 킥보드 빌렸다가 반납을 못해서 요금을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떨고 계신 분들. 저는 사실 불편함을 잘 몰랐어요. 저는 원래 그 땡톡을 잘 안 쓰고 연락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알림이 안 오더라고요. 알림이 안 오는 느낌. 그리고 좀 하루 종일 좀 주말에 녹화를 하다 보니까 전화기 자체를 잘 쓰질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베테는 어쨌든 카카오 TV로 생녹방을 하는 방송인데 오늘 생녹방 조금 전에 윤태진, 남이춘 씨와 함께 했는데 좀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라오 SBS 에라오 채널을 통해 가지고 땡튜브 플랫폼으로 급히 지금 돌려가지고 쓰고 있는데 아무튼 좀 영향이 있었다 이런 건데 또 이렇게 새로운 플랫폼에서 해보니까 재밌네요. 여러분 그래도 플랫폼을 건너서 넘나들면서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 많은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컬투쇼 저게 나가가지고 박지성 해설위원이랑 베텐 홍보도 좀 하고 왔거든요. 물론 월드컵 홍보를 하러 간 거지만 자 컬투쇼 듣다가 베텐의 첫눈에 반해서 넘어오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무엇보다 베텐 생녹방 걱정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가 잘 준비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빨리 좀 복구 안 된 서비스들 정상화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른 라디오에서 하는 따뜻한 위로와 응원 따위는 없는 냉소적인 고민 상담소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와 함께 할 겁니다. 잘못된 남자 롱맨 정용국 씨가 청취율 기간이고 뭐고 그동안 본인이 세상에 쌓인 불만을 막말로 해소할 예정이니까 일침을 받고 정신 차리고 고민 해결하고 싶은 분들 고민 사연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월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텐 생방송으로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오늘은 땡튜브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접근성은 여기가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땡튜브는 다 쓰시기 때문에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 오시면은 베텐 지금 동시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이은우님, 저는 고릴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냈는데 왜 제 문자는 안 읽힐까요? 지난달 문자료가 27,070원이 나왔어요. 잘못됐네요. 너무 많이 썼네요. 한 번 보냈는데 50원, 100원 이 정도 드는데 2만? 여기다만 보낸 게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분명히 컬투쇼에 엄청 참여하셨을 거고 철파엠에 엄청 보내셨을 거고 그죠? 여기다가 한 70원만 보냈을 수도 있어요. 70원이 어떻게 나오지? 왜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50원 아니면 100원인데? 딴 데 썼네. 현질했네. 자, 3900님 심하게 체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입맛이 뚝 떨어졌어요. 먹을 때 행복하지 않으니까 온 세상의 행복을 잃은 기분이에요. 저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체한 다음에 입맛을 잃었다. 저는 진짜 한 번도 못 겪어본 거라서 어쨌든 빨리 좀 입맛을 회복하셨길 바랍니다. 가을 하늘님, 지난주에 학원 끝나고 집에 가는데 달이 엄청 밝더라고요. 심지어 낮게 떠 있어서 가로등인 줄 알았어요. 시간 날 때 다들 하늘 한 번씩 보세요. 매일매일 좋은 밤입니다. 저는 이제 예능 녹화 같은 거 할 때 야외에서 이제 밤에 보면은 보름달이 지난주엔 진짜
너무 멋있게 떠 있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중계하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근데 달 올려다 보면 굉장히 추운 느낌 들 거예요. 곧. 예, 자 패딩 잘 준비하시고. 송윤화님 컬투쇼 잘 봤어요. 지성박과 축구 설계 회의 잘하셨나요? 하루 종일 직원도 아닌데 SBS에서 뭐 하셨어요? 아까 박지성 해설위원과 컬투쇼 출연했습니다. SBS 월드컵 중계 홍보차 나갔는데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끼워 팔기로 배텐도 많이 홍보했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에 낙수 효과 누려야 되니까. 예. 근데 이렇게 한 분 남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995님 맞다. 직원도 아닌데 SBS에서 뭐 하셨냐?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예. 오히려 프리한 다음에 SBS랑 하는 일이 더 많아져가지고 예 잠깐 또 그리고 저는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주 4일 정도 출근하던 거를 주 3일 출근으로 바꾼 거고 요즘은 오히려 주 5일 오는 수준이고 그리고 12층으로 출근하던 거 11층으로 출근할 뿐이죠. 허윤정님 제주는 강풍주의보입니다. 이러다 금방 눈 오겠어요. 올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영국 오빠는 점퍼 잘못됐네요라고 하신 분 있고 9955님 내일 휴가 복귀하는 군인인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정영국 씨 웃음소리입니다. 제 웃음소리 아닙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베텐에서는 700원짜리 껌보다도 못한 존재 롱맨 개그맨 정용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껌한테 대패했던 남자 롱맨 개그맨 조영국입니다. 참고로 껌 뭐 한 박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껌 한 통. 700원. 예, 한 통에 패배했습니다. 존재 가치가 그 정도라는 거죠, 뭐. 예. 네. 하지만 지난주에 정용국이 인생 최저점이었을까요? 오늘 놀랍게도 SBS 에라오 채널 이 카카오 화제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지금 궁여지책으로 이쪽 채널을 이제 빌려 쓰고 있는데 전화위복인가요? 지금 정용국 씨의 동시 접속자가 무려 500명이 지금 넘게 접속이 돼 있습니다. 이게 웬일이죠?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 이걸 이제 실시간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벤트를 하나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는 너무 만족스러워요. 1부가 끝난 다음에 예. 저 이상한 사람 뭐야? 그러면서 그쵸. 예 절반 이상이 지금 나가버리지 않을까. 전 어차피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어차피 한 50분 정도 그분도 본인이 켜놨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다른 일을 보고 계실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정영국 씨가 라이브를 하는데 라방에 이렇게 많은 접속자가 있는 거 본인도 부담스러우시죠? 굉장히 떨리고요. 우차사 공개 무대에서 예. 카메라 리허설 하기 전에 그렇죠. 가지는 그런 느낌인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예. 조금 전에 윤태진 씨가 1000명 방송을 하다 갔거든요. 태진 씨는 괜찮죠. 그 정도면 네, 익숙한데 예. 저는 뭐 한 200명 정도 남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미처 못 걷나 보다 아직. 예. 아니 아까 200까지 쭉 빠졌다가 네. 지금 오히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시청을 포기할까. 아니, 얼마나 동시에 많이 다 나가시려고 이렇게 와 계시는지. 예. 네. 사이드카 발동 오늘 추락만 나왔네요. 그러면 지금 뭐 그 네. 스트리밍처럼 네. 인방처럼 리액션이나 좀 해주세요. 오늘 그 입고 온 옷 느낌 나게 여러분 식사는 잡섰어. 뭐야? 수리남. 근데 오늘 수리남이네. 네, 강프로. 왜 수리남하고 왔어요? 집에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집에 왜 있어? 옛날에 샀던 건데 예. 수리남에서 이 옷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식사는 잡섰어. 이거 하려고 그래요. 나왔죠. 알겠습니다. 자, 과연 얼마나 떨어질지. 첫 상담하면 200명 바로 나갈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 첫 상담은 여러분들과 약간 어울리지 않은 연애 상담이 딱 준비가 돼 있는데, 그렇죠? 오늘 또 연애 상담이에요? 아니 처음에만 우리 하잖아요. 그렇죠. 네. 자, 3766님. 용국님 SNS에 올린 가발 사진. 이거 진짜 용국님인가요? 아이돌 아닌가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리고 진짜 용국님이라면 머리 길러볼 생각 없나요? 이게 이제 어플 효과인데요. 예. 이제 제가 같이 땡튜브하는 그 레이싱 모델 그 윤지가 이걸 갖다가 머리가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어플을 딱 입혔는데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이런 게 나와서 유료 어플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아니 그러면 이게 옛날 사진이 아니라 지금 찍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찍은 사진을 거기다 넣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명의 발달을 얼마나 또 이게 몸소 느끼게 해주는 어플인지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진짜 아이돌 같은 느낌이네. 이거 너무 충격적이고요. 시간이 한 20년 전 뒤로 갔죠. 궁금하신 분들은 정용국 씨 인별그램 찾아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550명을 넘었어요. 네, 사기라고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어플이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정용국 씨의 인별그램 자체가 이 연예인 인별그램 취급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검색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주소를 불러드리기엔 좀 귀찮아가지고 그렇죠. 알아서 검색해 보시고 그냥 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베텐 인별그램에 팔로우는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돼 있죠. 거기서 타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귀찮으니까 어차피 안 하실 거 알고 있고요. 네, 그냥 형식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예. 안 보고 싶어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아, 솔직하네요. 알아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곱창소년단 누구냐라고 하신 분 있고. 곱창소년단. 아, 완전 잘못했네요, 진짜. 0880님, 정용국님은 날씬하신데 근육은 없어 보여요. 운동 안 하시나요? 잘하는 운동 있으세요? 전 잘하는 노동이 있습니다. 서빙이라든가 예. 볶음밥 비비는 거라든가 이런 거 잘하죠. 날씬하신데 근육은 없어 보인다. 예, 제가 예전에 집에다가 그 허리 디스크 터지기 전에 그 헬스 세트를 딱 맞춰놨어요. 예. 벤치프레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터진 거거든요. 지금 나 베란다에 나가 있습니다. 꽉 찼어 집이. 그래서 예. 버렸어요. 자, 채팅창에 곱창돌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신 분이 곱창돌은 처음 들어보시죠? 곱창에 관련된 수식어를 너무 많이 들어서 오늘 사람이 많이 들어오니까 네. 드립 같은 게 드립이 좋아졌네. 좀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신선한- 양적으로 굉장히 많아졌어요. 신선한 드립이 많죠. 예. 자, 곱TS, GTS라고 하신 분이 있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본 코너 가봅니다. 네.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여러분의 고민을 받고 있고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무료인 고릴라 혹은 모바일 메신저 혹은 지금은 SBS 라디오 에라오 채널을 통해서 채팅 치셔도 됩니다. 월요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홈페이지 오시면 되고요. 고민 사연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는 선물로 고래 마스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1일 1연애 사연을 소개하는 코너 속의 코너부터 갑니다.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여자친구는 프리랜서고 저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여자친구는 자기가 편할 때 일할 수 있다 보니 밤에 일하고 낮에 자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고 낮에 만나면 여친이 하루 종일 피곤해합니다. 밤에 만나면 제가 피곤해하고요. 서로 피곤해하며 대충 영화나 한 편 보고 헤어지는 시기예요. 시간이 안 맞는 저희 커플 어떻게 데이트를 해야 좋을까요? 만난 지 몇 달이 안 돼서 아직은 서로가 너무 좋습니다. 헤어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Don't turn away. 헤어지라고 딱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헤어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야, 프리랜서와 회사원의 만남. 이게 시간대가 안 맞으면 진짜 외국에 있는 사람이랑 연애하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이 남자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보고 남자분이 굉장히 순박하시다. 헤어지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이렇게 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애틋한 사연인 것 같은데 예. 여자분이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잠을 잔다. 과연 밤에 일을 할까요? 뭔 얘기하는 거야? 에라오 이거 100만 채널이에요. 아, 노란 그래요? 딱지 붙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노딱이 안 붙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그러면 뭐 얘기해 주세요. 저는 이제 이 사연을 봤을 때 느껴지는 건 뭐냐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고 그 시간이 정말 금쪽 같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없는 시간 쪼갰는데 왜 만나서 영화를 봅니까? 저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아, 영화 보면 더 피곤한 느낌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커플들이 했을 때 만나면 밥을 먹거나 뭐 어딜 다니거나 이런 거 말고 기본적인 국룰이 영화를 일단 보더라고요. 예. 영화를 보는 동안에는 둘이 뭐 손은 잡을 수 있어도 말은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의사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시간인데 그거를 영화에 소비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 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둘이 커피숍 같은 데 앉아서 아니면 뭐 딴 데 가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지 너 밤에 진짜 일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그런 걸 갖다가 확인을 해야지 영화를 보고 무슨 감상만 되는 것도 아닌데 이게 저는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얘기 하자마자 10명 빠졌어요. 더 빠져도 됩니다. 예. 저는 뭐 빠지는 것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영화나 한 편 보고 헤어진다. 뭘 해야 될까? 술 마시면 더 피곤하거든요. 그렇죠. 서로 이제 시간대도 안 맞고.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몸 상태가 100% 최상의 컨디션일 때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네. 내가 힘들 때도 있고 피곤할 때도 있고 그쪽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감안하고 만나는 게 연애의 과정인데 너무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거죠. 앞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그 뭐 일주일 만에 한 번 봤다? 나중에 한 달 만에 한 번 볼 수도 있어요. 그때도 똑같이 영화를 본다?
저는 연애 스케줄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시간은 충분히 앞으로도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어차피 뭐 장애물은 안 되는 거고 앞으로 이제 헤쳐나가는 방법을 만났을 때 좀 더 좀 의미 있는 추억이 있는 그런 걸 만드는 걸 생각해야지 시간 갖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그 잘못될 가능성 어느 정도 보십니까? 이 커플에. 거의 뭐 다 이렇게 잘못돼요. 아 이게 잘못된 수순이에요? 그렇죠. 시간대 안 맞는 건 정말 힘든 거죠. 시간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내가 연락하는 게 미안한 거야. 그렇죠. 그럼 그쪽도 이쪽을 배려해요. 네. 아 내가 연락하니까 또 미안한 거예요. 그럼 우리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아예 몰랐던 남남처럼. 갑자기 가사가 나오네. 접속자가 많으니까 가사를 쓰네. 아 그래요? 아예 몰랐던 남남처럼. 네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영화 제목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제발 헤어지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거죠. 그쪽에 바란다고 얘기하기엔 좀 그런 것 같고 시간을 어떻게 소비하느냐가 저는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건. 그렇죠. 무조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근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연애가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사람을 너무나 배려한다시고 아 나랑 같이 있으면 너무 피곤하는 거 아니야? 일찍 들여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은근히 안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너무 배려는 하지 마시고 만났을 때 충실하고 감정을 많이 표현해 주시는 게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네. 이 형 오늘 왜 그러냐고 하신 분 있고 지금 6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더 올라가고 있고요. 왜 그러지? 지금 이 잘 되는 채널 그 특징 아시죠? 광고하는 인간들이 막 기어들어오고 있어요. 잘 되고 있다고 생각. 지금 뭐 돌아간다. 그러면서 광고하는 인간들이 들어왔어요. 진짜 맘 같아서는 광고 해드리고 싶은데. 정용국의 연애학 개론. 헤어지라고 하지 말아달라. 더듬어. 네. 지금 물렁증 생겼네. 많아서 사람이 많으니까 긴장했네. 네,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그리 뭐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에스파의 도깨비불 듣고 때가 안 쳤네. 고비나 작사가를. 때왜 안 쳤어? 배성재의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잘못된 남자 정용국 씨와 함께 고민 상담 코너 막 나가는 용한 상담소 하고 있습니다. 자, 광고 갔더니 한 30명 정도 확 빠졌어요. 네. 예. 아까 성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제가 원래 말을 잘 더듬지 않는데 시청자가 많다.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고 난리 났네요. 왜 이렇게 쫄아요 갑자기 안 어울리게. 예? 가게 온 손님들한테도 욕하면서. 손님 아무리 많아도 뭐 안 쫄아요. 괜찮아요. 예. 네. 자, 그래도 다시 광고 끝나니까 다시 한 10분 정도 더 들어오셨어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성재 빨입니다 이거. 됐고요. 아니, 저는 이 정용국 씨 1부 정도 끝날 때쯤에 반토막 나가지고 울상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이제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요? 예, 오히려 지금 지탱해주고 있고 이렇게 되면 목표를 수정해야 돼요. 이러면 1000명 가야 됩니다. 안 돼. 1000명 가서. 몰지 마. 아니 왜냐면 아까 윤태진 씨가 네. 얼빡 방송했거든요. 예, 윤태진 씨의 원캠으로. 예. 원샷 캠을 했는데 이 직캠 방송이 1000명이었단 말이죠. 지금 이 고평이 정용국 씨가 1000명 간다? 윤태진에게 엄청난 치욕을 안겨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만약에 될 거면 머리에다 곱창을 이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예. 모기향처럼. 자, 가보겠습니다. 황제파워님 남자분입니다. 얼마 전 회사에서 인기 투표를 했는데 딱 한 표 받았어요. 그 한 표 제가 저를 찍은 거예요. 그동안 후배들이 커피 사달라고 하면 커피 사주고 치맥 먹고 싶다면 치맥 줬는데 아무도 저를 안 찍었다고 하니 너무 배신감이 듭니다. 그동안 걔네가 얻어먹은 만큼 저도 얻어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뱉어내라고 하든지요. 너무 배신감이 들어서 손절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뒤끝있네요. 예. 본인이 본인 표를 찍었다는 추한데요. 굉장히 추하죠. 이게 그 후배들이 커피를 사달라고 해서 사줬다. 이게 정해진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 후배 때도 그랬어요. 네. 이 선배님은 어디 데려가 주는 선배. 이 선배는 밥 잘 사주는 선배. 얘기 잘 들어주는 선배. 그런 레벨 중에 하나 얻어 걸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뭐 치맥을 사줬다. 그럼 저쪽은 2번, 3번 더 사준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데 잡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약간 생략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가장 끝에 너무 배신감 들어서 손절하고 싶다. 성격이 별로 안 좋죠. 사람의 인성은 티가 납니다. 팝을 먹으면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쵸. 야, 너 이거 형이 사주는 거야. 이런 선배가 어딨니?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든가. 무심결에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쥐락펴락해야 되거든요. 네. 사주는 것도 계속 사주면 그냥 ATM인 줄 아는데 네. 사주다 안 사주고
사주세요. 알았어, 한번 사줄게. 이래야 이제 사실 인기몰이가 되는데. 그렇게 할 거면 약간 좀 큰 걸 사줘야지. 그렇죠. 예. 조련할 줄을 몰라요, 보니까. 예. 예. 저는 그 후배 때 완전 막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선배들이 누구냐면 딱 와가지고 한 앞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나? 야 일단 먹고 저기 50만 원 긁고 갈게요. 너무 멋있는 거야. 이런 선배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막 12만 원 나오는데 6시간씩 얘기하는 선배들 있어요. 밥상 뒤집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치킨이 다 식었어 지금. 그런 걸 갖고 계속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아주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선배들도 똑같은 이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 정도가 됐으면 진짜 인기가 아예 없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이 인기를 이제 포기해야 되는 단계고, 인기가 꼭 회사에서 중요한가요? 아 이게 사람들이 인기가 아니라 무인기를 너무 실감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일을 잘하면 어떨까요? 일은 잘하는데 인기 없을 수 있을까요? 일을 못할 것 같습니다. 일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성격 안 좋고. 자, 잘못됐네요. 예. 지금 다시 600명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조영욱 씨 1000명 넘으려면 모자 벗고 해야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무슨 이거? 리액션을. 이거 한 라디오 30명 방송에 빠집니다. 리액션을 요구해 다들. 곱창 씹으면서 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여러분 진짜 너무 힘드네요. 네. 예. 자, 700명 넘으면 내 스타일에 한다 안 한다? 내 스타일이에요? 예. 뭐, 시키면 다 해야죠. 10년 만에 한다 안 한다? 시키면 다 해야죠. 오, 네네. 700명 넘으면 내 스타일에 오랜만에 갑니다. 아 이거 우리 공약. 주사파 라디오 맞습니까? 공약으로. 네. 800 넘으면 퐁퐁퐁 가능? 800 넘으면 퐁퐁 간다. 아, 이게 오랜만에. 어차피- 퐁퐁퐁. 아, 15년 만에. 내 스타일 말고 차라리 퐁퐁퐁을 700명 넘으면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요? 동작이 더 커서 보이니까. 예. 참 추하네요. 네, 예. 내일 모레 50인데 1000명 가면 뭐하지 진짜? 거기까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900명 넘으면 태양권 해달라고. 태양권. 그만해. 네. 자, 홍신님 여자분입니다. 하루 종일 이거 일침 하고 안 했네. 네네. 자, 황제파워님께 용국이의 일침. 본인이 한 표를 찍었다.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가 찍었어. 한 표 나오면 무조건 본인이 찍은 걸로 국룰이에요. 그때 억울할 때도 있어요. 본인이 진짜 안 찍었는데 한 표 나오면 진짜 억울합니다. 예. 본인이 찍었죠. 자, 홍신님 여자분 하루 종일 자기 애들 얘기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애들 등원 사진부터 어린이집 알림장, 하원 사진, 노는 사진, 아이들 입힐 옷 코디 사진, 놀러간 사진 등등 땡톡방에 사진을 하루 기본 10장 이상 올리고요. 아이들 육아에 대한 모든 것을 공유해요. 저 포함 친구들 대부분이 미혼이라 육아에 관심이 없어서 적당히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면 이해해달라고 하네요. 그냥 땡톡 안 보고 읽음 처리 버튼만 누르는 게 답일까요? 다른 친구들은 잘만 대꾸해 주던데 저만 유난인가요? 이거는 충분히 미혼인 상황에서는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나이가 이제 결혼한 나이고 아기가 있을 나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관심 없어. 이거 대놓고 그만 올려. 면전에서? 네. 이게 제 후배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 전에 그랬어요. 임신했다 그러길래 너 혹시 또 아기 이제 나면 또 땡스타그램 다 도배할 거지? 에이 저는 안 그래요. 말이 끝나자마자 완전 도배가 되더라고요. 저는 팔로우 끊었습니다. 친구인데도? 아니 후배인데 후배인데도? 보고 싶지 않아. 안 궁금해. 그래요. 예. 가장 슬픈 건 남편 사진은 없어요. 아기만 있습니다. 남편 사진 왜 없는 거죠? 별로 뭐 보고 싶진 않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금슬이 이제 아기를 낳으면 조금씩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건 원래부터 싫어했기 때문에 금은 이미 가 있었고요.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좋아하는 것만 이제 약간 확대해서 보다 보니까 아기가 당연히 나오죠. 예. 이건 누구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가 좀 한 뭐 초등학교 한 2, 3학년 된다? 그때부터는 또 안 올려요. 딱 요 기간이긴 한데 저는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을 때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 얘기해 지겨워. 뭐 사이가 좀 멀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올리긴 하더라고요. 선배라면요? 전 얘기해요. 불편합니다. 제 얘기인가요? 그만 얘기해. 그만 딴 거 얘기해. 딴 거. 자, 어쨌든 사연과 별개로 허윤정님 퐁퐁퐁이랑 내 스타일이야를 요새 애들이 알까요? 잘못됐네요. 예. 근데 지금 저희가 700명, 네. 800명, 900명일 때 공약을 지금 칸칸이 하나씩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안 올라가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이게 다행인 게 아니라 이게 진짜 제일 분위기 이상한 거거든요. 전 이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디스플레이를 딱 해놨어요. 700명 넘으면 이거부터 합니다. 다음엔 이거 합니다를 해놨는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여요. 아까 그 허윤정님 얘기해 주신 거 애들이 알까요?
있는데 모르는 게 더 창피해. 그렇죠? 본인이 인기 투표 하나 찍은 거랑 거의 비슷한 상황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망신이거든요. 식사는 잡섰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예.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너무 싫겠지만 본인도 결혼하면 이거 이상으로 할 겁니다. 엄마들은 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좀 이해해 주세요. 예, SNS 중에 그거 하는 게 그나마 제일 안전하고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김치국 풀 드링킹 잘 봤습니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아, 우리 네네. 보고 예, 공약 얘기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너무 설레발이었죠. 네. 안 사요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오케이 거기까지라고 하신 분이 있고, 이게 결국 콘크리트 지지층 수준이다. 여기 신났네요 오늘 채팅창. 네. 이 일반인은 누구지? 야, 예,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곤착진 사장님이에요 이제. 네, 자영업자입니다. 예, 개그맨 거의 그만둔 수준. 예. 버려졌죠. 자, 권은비의 원더워터 듣고 돌아옵니다. 권은비의 언더워터였습니다. 언더더시 할 때 언더워터. 네. 예, 원더워터라고 잘못 전해드렸습니다. 권은비, 권달의 언더워터다 보니까 획이 하나 더 들어갔어요. 사과드리고 이런 기회에 오히려 제목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사람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저요? 현기 씨한테 600명이 많은 게 아니죠. 시청률 60%짜리 월드컵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그냥 한번 털어봤습니다. 예, 겸상을 하려고 그래요. 예. 앞이 있으니까. 자, 지금 614명, 네. 예, 지금 90명이 채워져야만 지금 퐁퐁퐁. 준비해 놓은 퐁퐁퐁 내 스타일이야. 아니에요. 준비 하나도 태양권 세 가지 지금 3종 세트 리액션이 남아 있는데 하나도 못 하고 가게 생겼어요. 추억으로 남기겠습니다. 채팅창에 500명 되면 뭐 하나요라고 하실 분 있어요. 집에 가야죠. 예. 네. 자, 7땡땡사님. 신입 여직원이 있는데요. 나이나 직급 신경 안 쓰고 모두에게 반말과 존댓말을 섞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맞다. 아, 그런가? 하면서 대답인지 리액션인지 혼잣말인지 애매하게 말을 하고요. 이거 누가 했어요? 하는 질문에 내가 했습니다. 라고 대답한 적도 있어요. 자기가 반말과 존댓말 섞어 쓰는 걸 모르는 것 같은데 말해주면 알아들을까요? 아니면 저도 똑같이 하면 알아챌까요? 좋은 방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분 화 많이 나셨네요. 신입사원이다. 예. MZ세대. 이게 근데 은근히 또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해요. 어떤 사람들 보니까 요즘 좀 개념이 없다. 자기밖에 모른다. 이런 얘기 회사에 나오긴 하는데 예. 저희 개그맨 동기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오 재밌네. 진짜. 선배가 후배인데 네, 선배가 아이들 냈는데 오 재밌네. 개그맨들은 군기 세지 않나요? 엄청 맞았어요. 옛날이니까. 네, 엄청 맞았어요. 근데 못 고쳐지더라고. 이걸로. 그 말투인가 보네요. 원래 그렇게 이제 외동아들이거든요. 그렇게 살아와서 그게 이제 무심결에 본인도 짜증이 너무 나는데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맞은 날은 안 나옵니다. 3일 정도 걸리는데 네. 이거는 이제 똑같이 하는 건 의미가 없고 한번 얘기는 하긴 하셔야 돼요. 너는 말할 때 네가 아는지 모르겠는데 반말하는 거 알아? 이렇게. 저도 너무 고치고 싶은데 안 돼요. 그건 네 사정이고 고쳐. 얘기해야죠.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인디안 밥을 좀 당했다. 네, 이건 근데 너무나 많은 경우라 뭐 일일이 다 체크하는 것까지 짜증이 나긴 하겠지만 나한테 너무 거슬릴 정도라면 내가 하는 말이 타당성이 있는 거라면 한 번은 따끔하게 너무 좋은 사람은 남을 필요는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게 맞다. 그렇죠? 예. 자, 어쨌든 네. 지난 얘기입니다. 예. 2000년이니까 22년 정도 됐네. 네, 그땐 그랬죠. 월드컵 하기 이전에. 네, 너무 오래됐다. 자, 이분께 용국이의 일침.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예, 좋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참아야지 뭐.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예. 자, 5328님. 올여름에 친구와 1박 2일로 강릉 여행을 다녀왔어요. 평소에 통하는 부분도 많고 성격도 둘 다 무던한 편이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행 스타일은 또 좀 다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저는 계획 없이 즉석에서 가고 싶은 카페나 먹고 싶은 음식을 결정하는 편이고요. 친구는 여행 가기 전부터 리스트 작성을 해서 계획적인 여행을 하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는 저를 답답해하고 저는 계획적인 여행이 답답해서 서로 불편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가을 여행으로 여수에 가잖아요. 야. 같이 가면 또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좋게 거절할 방법 없을까요?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무조건 휴양. 여행을 가서 쉬어야 됩니다. 저 여자친구는 똑같이 얘기한 것처럼 일일이 계획을 다 짜고
만약에 놀러 갔으면 아침 조식부터 시작해서 어디를 가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행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맞춰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사귄 지 16년 됐는데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랑? 네, 해외여행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 싸울까 봐. 싸울까봐. 1년에 2번 만난다는 그 여친. 두세 번. 두세 번. 만나는데 해외여행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래도 국내 여행 가실 거 아니에요? 국내 여행은 이제 당일치기 갔다 오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하루 지나죠 거의. 숙박을 하고 오시는 경우는 거의 없군요. 거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알게 모르게 가긴 가는데 처음부터 시도를 안 하는 게 답이다. 누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휴양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여행을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둘이 정말 각별한 사이라면 이건 한 번쯤 얘기를 해보시는 게 낫다. 서로를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가서 한 명한테만 맞추기에는 내 시간이 좀 아까워. 그런 게 좀 있죠. 이게 오히려 계획을 짜는 스타일의 두 사람이 만나면 이게 너무 재밌죠? 좋다고요? 너무 재밌죠? 안 맞으면 이게 제일 안 좋던데 상성이. 근데 제가 느낀 거로는 더 좋은 쪽, 더 할인 많이 받는 쪽, 볼거리 많은 쪽을 해서 되게 분주하게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리고 사진 찍고 너무 즐거워하는데 이거와 반대인 사람들은 그냥 룸서비스 시켜 이렇게 되니까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랑 계획을 안 짜는데 군말 없이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 궁합이 제일 좋고. 그 남편 아니겠습니까? 예? 남편. 보통 와이프가 다 짜고 남편 뒤에서 어디야 가는 거고 얼마야? 근데 남편은 가고 싶지 않은 거죠. 거의 다 딸려가죠. 무계획인데. 계획이 있었는데 묵살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냥 본인이 간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저영국 씨랑 여자친구를 고부직녀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고부직녀. 왜냐면 저는 1년에, 그렇다고요. 1년에 3번 만나기 때문에. 예, 오작고. 한 번 아닌 게 어딥니까? 자, 이분께 용국이 일침. 친구가 없는 게 한이네요. 친구가 말하면 안 가겠죠. 너무 친구가 단둘밖에 없어서 이게 스트레스네요. 저는 제일 웃긴 포인트가 오늘 갑자기 방송에 많은 분들이 유입되니까 네. 저영국 씨가 울렁증 느끼는 게 제일 웃겨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 무대를 떠난 지 오래돼가지고 예. 잘못됐네. 정말 갑자기 일반인화 돼가지고. 네. 자, 해양경찰님 여자분입니다. 네. 저는 작년에 어렵게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듯 직장 상사들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긴 합니다만 그만둘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저희 언니가 카페를 창업하면서 함께 일하자며 제안을 하더라고요. 언니와 친하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엄청 싸우는 자매인데 같이 카페 운영을 해도 될까요? 집에서도 보고 일터에서도 보면 더 많이 부딪힐 것 같은데 매일 싸우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가족끼리 동업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국 오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경험이 있으니까. 예. 네. 저는 절대 같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성견지명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네. 지금 다니는 회사가 뭐 퇴직할 정도는 아니다. 퇴사할 정도는 아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직장 상사에 대한 불만도 있긴 하지만 견딜 수 있다 얘기하셨는데 자매 아니겠습니까? 예. 형제랑은 또 달라요. 그리고 본인이 동생이다 보니까 언니 밑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이 직장 상사 때문에 그만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웬만하면 사업은 진짜 웬만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같이 하는 게 아닙니다. 동업 자체가 별로다. 예. 특히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은 더 아니고. 예.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다 그냥 내가 진짜 구인구직을 통해서 얻은 사람이 아니고 가족이다 보니까 정말 이것까지 해야 돼 할 정도의 일을 시킬 때도 많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장사가 안 돼. 사장이 혼자 짊어지고 가야 될 숙제인데 이거를 무조건 같이. 좋은 일도 같이 안 좋은 일도 같이. 근데 이 안 좋은 일이 차지하는 범위가 너무 넓죠.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절대 하지 말라는 의견이 지금 채팅창에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요. 24시간 평생 싸운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진짜 너무 많이 싸울 거예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 그나마 제일 좋았던 건 네. 직장은 일단 무조건 움켜쥐고 네. 어떻게든 뭐 대출을 땡기든 네. 어떤 뭐 모은 돈을 투자를 하든 그 형제 자매에게 아예 경영을 맡겨요. 투자만 나눠서 하고. 그렇죠. 투자만 반반을 한 다음에 이건 네가 알아서 해. 예. 그리고 이제 뭐 직원을 뽑아서 쓰든 그래야지 같이 하면은 최악이더라고. 원래 바지가 제일 좋아요. 한 돈 3천 밀어주고 얼마나 팔았어? 언니 잘 좀 해라 진짜. 이게 제일 좋아.
이게 베스트야 진짜. 맞아요. 예, 돈 1,000만 원 딱 주고 예. 나는 이제 어차피 일 때문에 못 가는 거니까 나머지는 언니가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언니가 바뀌어요 이게. 근데 돈도 투자 안 하고 내 밑으로 가겠다? 아 이건 아닙니다. 예, 그렇죠. 동업은 비추. 근데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카페가 잘 되면 어떡하지? 그 생각도 들 수는 있어. 잘 되면 오히려 예. 언니를 의심하게 되나요? 아니 이제 그때는 이제 언니가 나를 아예 안 찾죠. 예. 올라 그러면 됐어 너 그냥 거기 있어. 내가 사람 사는 게 더 편해. 그러니까 발을 살짝 넣어야 되기 때문에 한 돈 500 이상으로 살짝 당겨가지고 밀어놓고 지켜보자고 이렇게 이게 아예 가장 깔끔하지.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해양경찰님께 용국이의 일침. 가족끼리 동업하는 건 어떤가요? 예, 동업하는 순간 가족이 아닙니다. 자, 저희가 700명 공약, 800명 공약, 900명 공약했는데 역시 정영국 씨답게 완전 설레발이었습니다. 네. 더 안 빠졌나요? 더 안 빠지면 안 빠지고 다행이고. 그래도 네. 600명에서 보합세. 아, 전 감사합니다. 이 정도 만족스럽죠? 전 충분히. 예. 예. 자, 광고 듣겠습니다. 배성재의 텐 오늘 정영국 씨와 함께했습니다. 시작부터 200명을 시작해서 갑자기 500명을 넘어가지고 정영국 네. 씨가 지금 울렁증을 느끼고 말 600명, 600명을 뚫으니까 저희가 700명 리액션, 800명 리액션, 900명 리액션 그리고 1000명을 뚫어서 윤태진 능욕하자. 라는 무슨 능욕이야. 공약까지 세웠습니다만 네. 아, 채팅창 형 설렜어? 설렜다 안 설렜다? 솔직히 퐁퐁퐁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채팅창에 리액션 갈비탕행 아, 잘못돼. 완전 잘못됐어요. 짬 시켰어요. 예, 그래도 지금, 평소에 3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예? 아직 그 500명 후반대, 570명. 그래요? 예. 아, 땡티브에 정영국 좀 검색해 주시죠. 뭘 여기서 홍보를 해? 아, 스님 오늘 소심해진 거 제일 웃겼다고 하신 분이 있고 아, 많이 긴장했습니다. 라면 스프 빠진 라면 방송 아이돌 나왔을 때보다 더 순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봬요. 네, 안녕히 계세요. 브라운 아이드 걸스 마이 스타일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